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격 흐름만 보면요, 큰 변동 없이 흥보장을 이어가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즉 단기로 보자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아직 불리시한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일단 조정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조 달러에서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7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 유입 규모는 약 5억 9천만 달러이고요. 이 ETF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겠는데요. 최근까지는 지속적인 순유출 흐름을 보여줬던 이더리움인데, 이제는 이더리움도 점차적으로 자금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굳이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 SEC의 새로운 의장으로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면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허용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이더리움 ETF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대규모 자금 유입에 성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XRP 등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알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아직까지 64.4%를 보여주면서 이 비트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철저하게 비트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애쉬크립토의 최근 포스팅을 보면요, 이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지난 수년간의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즉 알트코인 시즌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을 독주를 하면서 분위기를 크게 이끌어내다가 어느 지점에서 주춤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각종 중상위 시총을 가진 코인들, 그 코인들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 등등으로 자금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면서 짧고 강한 펌핑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알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현재 플레이어들이 기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매우 조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타이밍과 다른 상승폭, 다른 만족도를 가져다 줄 것으로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변수들을 모두 제외를 해보고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는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상승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더 상승을 해서 60포인트로 탐욕 단계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내는 방법을 보더라도요, 이 코인 거래량, 변동성 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집계를 하게 되고, 소셜미디어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이나 트렌드 검색량 등으로 이 포인트를 집계를 내게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는 서서히 강세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영상 초반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또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파이어 차트입니다. 현재는 저항 라인들은 곳곳에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 라인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92,000달러에서 CME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CME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거래를 하게 되고 주말은 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쉬는 동안 비트코인은 24시간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갭들은 항상 메워졌었습니다. 여기서 메워졌다라는 것은 가격대가 어떻게든 다시 돌고 돌아서 이 갭으로 다시
되돌림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지표를 볼 때는 무조건 이렇게 92,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옵션과 가능성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 실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넘어와서 파이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지금은 계속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트가 간간히 순환매가 들어오곤 있지만 사실 의미 있는 수준의 순환매는 아니고요. 대부분 횡보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의 경우에는 타 알트 프로젝트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큰 상태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 속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의 시총을 보면요, 페페, 앱토스 바로 위에 지금 위치를 해서 27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파이 가격을 보자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0.57달러로 0.6달러 지지라인이 깨졌고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 조정이 다시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요, 파이를 포함한 다른 알트들도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겠고요. 좀 더 좋지 않은 경우 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난번에 잠시 찍고 내려왔던 0.4달러 라인까지 다시 한번 찍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이 상황을 길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희망을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이 가격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입니다. 0.5, 0.6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이고 조금씩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파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 시장 분위기 큰 지원을 해주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파이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알트 코인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위기 속에서 파이가 상장 후에 또 수많은 악재들 또는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나름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었지만 상당히 급하게 전환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YB 통과가 된 5개 거래소에만 파이가 부분 상장이 되었고요. 다른 거래소들은 파이를 상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파이가 개방형 블록체인 형태가 아닌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화가 매우 강한 형태로 시작이 되었고요. 당연히 자유스럽게 파이를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에 자금이 유입되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이데이가 있었죠. 3월 14일 이 이벤트를 많이 기대를 했겠지만 매우 뻔한 몇 개의 뉴스와 이벤트만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파이 가격이 점차적으로 우하향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이데이 이벤트 때 KYB 업데이트 뉴스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소식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바이비 CEO가 파이를 스캠이라고 비난했던 이슈, 그리고 절대 파이를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 큰 파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바이비 CEO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 경영진과는 관계없이 중국 쪽에서 파이를 이용한 유저들이 이 GCB를 통한 다단계 스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의 본질인 줄 알고 이제 CEO가 그런 잘못된 비판을 한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파이를 잘못 홍보를 하고 거짓으로 홍보를 하고 말이 되지 않는 GCB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이것이 결국에 파이에 독이 되어서 들어온다라는 부분, 파이 커뮤니티가 그런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던 상태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들이 조금씩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가 파이 상장을 언급을 해오다가 이 프로세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춘 것도 하나의 악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무료 채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초기 채굴자들은 상당한 양을 이 매도 물량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폐쇄형 메인넷 때 정말 많은 지갑이 또 비밀 구절 탈취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여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초기에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어팀 물량도 약 1000만 개가 거래소로 움직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초반에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시간과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오히려 반대로 좀 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파이뿐만이 아니고 이더 홀더, 솔라나 홀더, 모든 알트코인 홀더들이 똑같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와야 되고요. 다행히 이번 2025년 이 매우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을 해서 보았을 때 알트코인 시즌 올해 안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여러 분석가의 대체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펀더멘탈이 남아있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알트 프로젝트라면요, 아무리 악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소화해내고 나면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상승 기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파이 같은 경우는 KYB 업데이트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이나 6월 파이 투데이 때는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KYB 신청을 해놓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집토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토앱 안에 있는 비자 카드에 파일을 통합을 해서 결제를 가능한 기능을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토는 스텔라, 머니그램과 이미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요. 또 스텔라는 비자, 마스터카드와도 이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토는 이 암호화폐와 웹 2.0의 결제 시스템이 쉽게 호환이 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텔라는 이미 그런 온앤오프 램프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요. 집토와 같은 앱이 파이 생태계를 온앤오프 램프 생태계로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파이를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파이 측에서는 그 어떤 KYB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지를 않고 집토의 공식 승인 얘기도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이 측에서는 준비가 되면 KYB 관련 발표를 하겠다, 이런 스탠스이긴 한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파이의 마케팅 능력이나 소통 방식에 관해서는 정말 답답하지만 어쨌든 KYB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컨센서스 2025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 파이가 이곳에 공식 스폰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니콜라스의 성량을 보았을 때 이것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만족할 만한, 또 놀랄 만한 그런 퍼포먼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를 해보는 것은 이곳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컨퍼런스 이벤트이고요. 여기서 스텔라가 가장 큰 스폰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스텔라 개발자들, 여러 스텔라 앱들이 파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토 앱도 스텔라 위에서 협력하던 앱이었고요. 최근에 파이로 넘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파이 투데이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예를 들어 파이데이 때 명확하게 발표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AMA 미팅에서는 코어팀이 노드형 블록 탐색기 페이지를 내부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위 2000개 노드 순위를 보여줄 예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이번 파이 투데이 때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반사 앱을 통한 지갑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제 코어팀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YB 통과 거래소가 5개 뿐이죠. 물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거래소가 이미 현물 상장을 원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요. 당시 발표가 났던 그런 포스팅을 한번 카운팅을 해보더라도요, 당시 2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파이 현물 상장을 원했었지만 파이 KYB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파이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5개 거래소만 지금 상장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개 거래소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거래가 되려면 수많은 거래소에 더 상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 HTX 거래소와 같은 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파이를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HTX 거래소는 저스틴 선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저스틴 선의 경우는 워낙 이 코인 마케팅을 잘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처럼 마케팅이 약한 프로젝트에서는 차라리 저스틴 선의 지원이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HTX 거래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거래소 승인 소식들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발표가 된다면 올해 2, 3분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 가격대가 아닌 우리가 좀 더 상승된 파이 가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파이 상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현재 구간이 전환점이자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희망적인 소식을 나누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